네, 안녕하세요. 청필직입니다. 네, 오늘 또 수요일 자영업자분들을 만나는 날이죠. 오늘 모신 자영업자분은 경기도 판교에서 샐러드 나인이라고 하는 샐러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최승임 사장님 만나 뵙고 이런저런 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되게 쾌활하신 분인데 좀 굉장히 좀 긴장을 좀 하셨어요. 일단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판교동에서 샐러드 나인을 운영하고 있는 최승임이라고 합니다. 네. 네이버에 그 판교 샐러드 나인을 치시면은 사장이 직접 만드신 다양한 이쁜 그런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계시죠? 네, 블로그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소소하게 저희 이야기하고 일상하고 샐러드하고 케이터링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소소하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샐러드 가게 사실 제가 오늘 모신 이유 중에 하나도 특히 여성분들 특히 좀 젊으신 초보 청업자분들이 샐러드 가게를 하고 싶어들 많이 하세요. 네. 특히 예전에는 뭐 샐러드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좀 간식으로 먹는다는 개념 아니면 뭐 다이어트식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요즘은 아예 식사 대용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샐러드 나인을 운영하신 지가 얼마 되셨죠? 5년 정도. 5년이요? 오래되셨네요. 시작한 지는 좀 오래됐는데 좀 자리 잡는 데까지는 좀 오래 걸렸고요. 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거는 샐러드 이제 구독 서비스처럼 가정 배송이나 이제 회사에 이제 배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샐러드 시장이 좀 커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또 샐러드 갖고는 좀 부족하다 싶어서 케이터링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케이터링도 서비스를 같이 해봤고 그러다가 지금은 다시 샐러드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샐러드로 이제 약간 좀 자리를 잡은 그런 형태예요. 네. 처음에는 샐러드 가게를 한다기보다도 샐러드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배송시키는 네네네. 그런 맞아요. 구독 서비스를 좀 앞서가셨네요. 요즘은 구독 서비스 하면 많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앞서간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 그때는 사람하고 좀 대면하는 게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택했던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어려움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처음에 제가 장사를 해보거나 뭐 그랬던 경험이 있던 게 아니라 처음 창업이신 거죠? 샐러드 네, 가게가. 그냥 주부로서 살다가 저도 뭔가를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작게 이렇게 시작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손님을 이렇게 대면하는 게 좀 약간 힘들어서 그냥 제가 배송을 해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동네에 이제 아파트 단지에 이제 전단지를 붙이면서 이제 진짜 그야말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셨네요. 홍보를 했죠. 그걸 좀 하셨다가 결국에는 케이터링이라고 하는 게 단체 배송이잖아요. 네네. 네, 그럼 몇 개서부터 가는 게 단체 배달에 들어갑니까? 보통 이 20개 이상 정도 단체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있는데 저희 다 고객님들이나 회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냥 소량도 처음에는 그냥 막 해드렸어요. 5개도 해드리고 뭐 10개도 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근처에 판교에 회사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근처에 있는 회사에서 이제 많이 의뢰가 들어왔죠. 판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많은 회사원들이 많은 동네고 그만큼 그 회사원들을 타겟으로 하는 음식점이라든지 샐러드 가게도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경쟁이 되게 많은 데에서 그래도 여태까지 5년 동안 살아남고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뭘 잘하시는 겁니까? 이유라고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냥 처음하고 똑같이 그냥 저희 가족한테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정성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항상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원님들이나 이제 뭐 다른 분들이 그런 거를 이제 알아주시고 이제 저희 샐러드 나인의 좀 가치를 알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는 정말 깨끗하게 정말 정성스럽게
어제 내 가족이 먹을 만큼 그렇게 안전하게 해주는 곳이다라는 믿음이 좀 생기면서 약간 이제 지인의 이렇게 소개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되면서 조금 매출이 조금씩 늘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아까 이야기하던 것 중에 좀 연결선상이긴 한데 네. 결국엔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이 초보 창업자란 네네. 말이에요. 근데 사장님도 어쨌든 주부로 하시다가 내가 장사를 해야 되겠어. 네. 그래서 샐러드를 하겠다까지는 이해는 됐어요. 네. 근데 장사를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무슨 프랜차이즈도 좀 알아보고 좀 뭔가 좀 이렇게 내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도 좀 알아보고 하는데 지금 완전 맨 땅에 헤딩을 하신 거예요. 그럼 맨 땅에 헤딩을 하시게 된 계기와 그렇게 해서 창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충당을 하셨고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좀 그런 실제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매장이 아니고 그냥 사무실, 그러니까 저희 스튜디오 작업실처럼 들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인테리어나 이런 건 전혀 돈이 안 들었고요. 어느 정도 약간 되어 있는 그런 스튜디오로 운영했던, 그러니까 공방으로 이용했던 곳을 얻어서 예, 거의 이제 보증금하고 그런 거,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필요한 그런 집기 같은 것만 사서 소소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처음에 창업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럼 보증금 한 1, 2천 2천. 2천 들어가고 그래도 아무리 사무실이라고 해도 동네가 동네인 만큼 그래도 네네. 돈백 정도는 월세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1층이 아니었고요. 아, 지하층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답답한 지하는 아니어서 저희는 좀 이렇게 처음에 소소하게 시작했을 때는 거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어요. 거기에다가 샐러드니까 뭐 그렇다고 막 되게 막 네네, 맞아요. 엄청 큰 집기류가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 네, 맞아요. 집에 있는 거 다 가지고. 대단하신데 네. 어쨌든 그렇게 네, 그렇게 여태까지 시작했어요. 시작을 하셨고 네. 결국 자리를 잡으셔서 지금 판교 쪽에서는 단골들이 많이 쌓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많이 조금 이제 배송 같은 경우에는 가정 배송을 이제 그 판교하고 분당 쪽에만 배송을 해드리고요. 뭐 케이터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판교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서울 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이제 퀵 서비스, 퀵 배달로 이렇게 해서 예, 퀵비를 저희가 이제 저희가 받고 그렇게 보내드리니까 네. 샐러드가 좋아서 샐러드 가게를 차리셨겠지만 네. 직접 해보니까 네. 어떠세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장점이나 지금도 계속 샐러드 쪽으로 지금 확장을 좀 하시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샐러드 가게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제 재고 관리에 대해서 그게 야채기 때문에 좀 관리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야채는 말씀- 어디서 사오세요? 야채는 처음에 저희가 다 직접 구매를 했어요. 하나로 식자재 가서도 사고 시장 가서도 사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혼자서 장 보고 뭐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장까지 보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그 삼성 웰스토리에서 지금 물건을 받고 많이 있어요. 받아서 네, 하십니다. 그래서 주문하면 아침에 새벽에 이제 딱 예쁘게 배송을 딱 해주시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요새 참 좋은 게 이런 물류 시스템이 좀 잘 돼 있어요. 네. 옛날에는 진짜 프랜차이즈가 아니고선 사실 이렇게 쉽게 받는 시대가 아니었는데 네네. 요즘 엄청 잘 돼 있어서 개인 매장들도 진짜 자기 노력, 실력만 있으면 충분히 그런 시장이 됐죠. 어쨌든 재고 관리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것만큼만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남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딱 이제 주문 받은 거, 예약 받은 것만 이제 배송이 나가니까 이제 그런 재고에 대한 부담은 없고, 네네. 장단점인데 네, 맞아요. 네. 네, 장점은 예, 저희 없어요. 해보니까 샐러드 가게 장점은 뭐가 좋으세요? 예전보다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시다 보니까 약간 좀 수요가 많이 늘었고요. 저희는 이제 메뉴가 이제 몇 가지 있어서 그런 거가 이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랜덤 메뉴라고 해서 계속 바뀌는 메뉴가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매일매일 바뀌는 메뉴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힘은 들어요.
근데 재미가 있어요. 매일매일 바뀐다는 거는 결국에는 손님이 고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네, 제가 이제 직접 제 마음으로. 예 네. 오마카세 메뉴. 비슷한 거네요. 네, 맞아요. 예, 그때그때마다 제철 과일이든 네네네, 채소든 맞아요. 이거를 어쨌든 정성스럽게 이렇게 엮어가지고 보내드리는 역할인데 뭐 식당으로 따지면 뭐 한밭집이나 뭐 한식 네. 뷔페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날 그 주인이 정성스럽게 마련해서 보내드리는 건데 만족들을 많이 하세요.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하셨어요. 내가 뭐 원하지 않는 메뉴가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메뉴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저걸 계속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그래서 한두 번의 이제 샘플링처럼 한 번 이렇게 사서 드셔보실 수 있게 저희가 그런 거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한 번 일단 맛을 보신 분들은 이제 일단 한 달 정기 구독을 하세요. 하시면은 처음에는 조금 긴가민가 이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제 그게 기다려지신대. 오늘은 어떤 메뉴가 있을까?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저는 사실 샐러드를 먹질 않아요. 예. 근데 전과 비교했을 때 이런 샐러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마켓컬리라든지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도 그런 구독 서비스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 저야 뭐 내부적인 건 좀 아는 것도 있겠지만 경쟁자들은 점점 더 큰 사람이 더 계속 생길 거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샐러드 나인에 구독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뭐가 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구독자나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이 그렇게 아직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한 번 드셔본 분들은 꾸준하게 막 1년, 2년, 3년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저에 대한 좀 믿음도 좀 있는 것 같고 결국 퀄리티나 이런 정성을 맞아요. 쏟는 측면에서 맞아요. 결국 한번 먹어본 사람은 그렇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메리트를 느끼고 시킨다. 이런 말씀이시죠? 또 다른 데 또 이제 지겨우니까 실증이 나잖아요. 맛있는 것도 계속 먹다 보면 실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데 또 시켜 드시다가 또 근데 좀 몇 달 드시다 보면 또 다시 또 연락이 오세요.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봤을 때 그 야채의 그 기본이 좀 약간 좀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저희 거는 야채가 조금 다른 데 거보다 좀 아삭거림이 더 식감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웰스토리에서 시킨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는 하죠. 그렇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세척법이나 뭐 이제 저희만의 좀 그런 노하우가 좀 있어요. 세척법에 이런 관리 노하우가 있으시구나. 그리고 저희 딸도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채를 전혀 안 먹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이를 야채를 어떻게 먹일까? 그걸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연구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아이도 지금은 저희 샐러드를 맛있게. 사실 저처럼 좀 이런 샐러드의 문외한이나 이런 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무식한 입장에서는 샐러드가 다 샐러드지 뭐가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원래 맛있으면은 뭐 소스가 맛있나 보다 아니면 뭐 소스를 좀 더 재료를 좀 비싸게 해서 했나 아니면은 샐러드가 되게 이쁜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뭐 사실 그렇잖아요. 그 야채가 그 야채인 거고 그 제철 과일 그 제철 채소 뭐 이런 게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창업자 입장에서는. 네. 근데 지금 사장님께서 그 오랫동안 유지를 하시면서 아까도 그 세척 관리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나만의 경쟁력, 차별화는 뭐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야채 일단 기본인 것 같아. 기본을 되게 해야지 오래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하면서 느낀 건데 일단 그 야채가 아삭거림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뉴를 저는 계속 그 메뉴를 계속 돌리지는 않아요. 계속 저도 연구하고 계속 가서 배우고 계속 그런 도전을 하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이제 맛이 없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손님들이 그런 거를 조금 알아봐 주시고 네, 충분합니다. 예. 어쨌든 가장 기본을 지키셔서
하셨고 소스나 이런 것도 다 직접 만드시는 네, 거잖아요. 네. 직접 만드시는 게 종류가 어떤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종류는 되게 이것도 여러 가지인데 이제 그 샐러드마다 다 어울리는 드레싱이 다 각각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울리는 드레싱을 만들려고 요렇게 그러니까 되게 많이 만들어 봐요. 드레싱 만드는데도 시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그렇죠? 보통 이제 거기 안에 드레싱 안에 이제 과일 같은 것도 들어가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청 같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 아, 하면 청. 네네 예. 그렇게도 쓰면은 되게 풍미가 있고 또 약간 좀 또 못 느낄 수 있는 그런 깊은 맛이라던가 네 그런 것도 조금 그런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샐러드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좀 있으세요? 메뉴가? 그러니까 저희가 샐러드에 이제 샐러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샌드위치도 같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나가요. 왜냐하면은 샐러드만 계속 먹다 보면 지겹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샌드위치 같이 이렇게 들어간 메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밥으로 이제 요새는 먹는 약간 밥 같은 것도 좀 약간 샐러드화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요새는 좀 많이 시도해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현미나 뭐 여러 가지 요새 맛있는 좋은 곡물들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것 조금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예, 실험적으로 좀 시도해보는 편이고요. 사실 이 방송이 초보 창업자들이 네네. 보는 방송이에요. 초보 창업자들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생계를 목적으로 네. 그리고 소자본이고 네. 그리고 경험이 또 적기 때문에 또 노동 강도나 이런 것들도 또 고려를 하시는 분인데 오늘 사실 사장님을 뵙고 이렇게 얘기를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시작 단계에서 내 능력 범위 안에서 네. 스튜디오 같은 그런 매장을 찾아서 인테리어나 이런 거 없이 처음에 직접 내 손으로 이렇게 전단지까지 뿌리시면서 진짜 바닥부터 이렇게 다지시면서 5년을 어쨌든 그 동네에서 단골을 확보를 하고 이제서야 새롭게 이번에 또 오픈을 또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잖아요. 아, 네네. 네, 사실 이 과정들이 전 너무 좀 개인적인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다른 분들은 일단 시작부터 이 샐러드 가게 하나 한다고 해도 뭐 보증금 뭐 5천에 뭐 시설비 뭐 1억 쓰고 권리금도 주고 막 2억 1억 5천 2억까지 쓰시는 분 너무 많은데 또 그렇게 많이 쓰셨는데 또 굉장히 큰 노출 그 경쟁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샐러드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또 경쟁 업체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금 사장님처럼 좋은 재료 네. 직접 막 다 하고 싶어도 이게 원가가 막 높아지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다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이런 기본을 지키시고 처음서부터 내 힘 닿는 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자리를 잡으실 수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여주시는 산 증인이라고 저는 오늘 판단이 돼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수익은 좀 어떠세요? 수익은 메뉴 그 하나에 1인분에 얼마씩 받으세요? 어, 저희가 이제 사이즈별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평균으로 치면 한 10,000원 정도 이제 근데 솔직히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배송비가 나가고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수익이 많지는 않아요. 그 제가 궁금한 게 10,000원짜리 팔면은 재료비에 얼마나 쓰세요? 재료비가 저희가 조금 많이 쓰시죠? 네 왜냐면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35% 이상은 쓰는 것 같아요. 개인으로 하시는데도 지금 35% 이상 쓰시는 거는 로스는 없죠? 로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딱 직접 예약 받은 직접 것만. 하시니까 지금 로스를 그래도 최소화를 시켰으니까 지금 35%인데 이거 진짜 미숙하게 장사하시는 분들 로스 또 무시 못 하거든요. 많이 쓰시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좋아하시겠죠. 네, 진짜로 이 말씀이 정말 정확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혼자서 또 혼자서 하시죠? 네. 알바를 쓰시면서 혼자서 이렇게 5년째 꾸려가시면서 그래도 사실 요즘 너무 어려운 시기에 또 이렇게 직접 구독 서비스나 케이터링 서비스로 이렇게 안정감을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시고 이번에 새롭게 홀 매장까지도 지금 오픈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5년 정도 하면 좀 징글징글 만들 수도 있는데 네.
네, 지금 또 어쨌든 이걸로 승부를 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향후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처음에 혼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목표도 없었고 그냥 그저 이제 하루하루 버티고 장사하는 거밖에 없었는데 이게 제가 이제 만들어서 조금씩 이제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에 대한 그런 책임감도 생기고 또 그분들이 에너지가 또 좋으면 그게 시너지가 돼서 또 되게 그 사업이라는 게 이제 좀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같이 제가 지금 나이가 좀 많거든요. 나이 들어서 같이 이제 저처럼 경력 단절이었던 여성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오래오래 진짜 좋은 그런 샐러드 회사를 만들고 싶은 게 목표가 지금은 생겼어요. 되게 멋있는 목표신데요. 예, 진짜 샐러드 회사를 세워서 진짜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처지였던 그런 그 경력 단절 주부님들하고 같이 회사를 일구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초보 창업자들이 좀 앞에 있어요. 좀 창업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앞에 있다고 했을 때 선배 창업자로서 좀 따끔하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좀 몇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창업할 때 그냥 마음만 앞서서 아무런 준비 없이 이제 창업을 했었거든요. 5년 전에. 근데 그게 되게 무모한 짓이라는 거를 여러 차례 이렇게 깨지다 보니까 지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보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준비해서 이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좀 이런 쪽에서 뭐 하고 싶은 그 업종 분야에서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서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차근차근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그런 목표가 생기고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땐 그렇게 못했었으니까. 네. 아까까지 떨리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살아나셨어요. 네. 너무 중요한 얘기 해주셨고 다 똑같죠. 처음에 준비를 누구든지 처음 하시는 분일수록 준비를 내가 덜했지만 오픈할 거야 이러신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당시로서는 그거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게 되신 건데 그 시간들을 겪고 하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5년 전에 그분들이니까 많이 좀 알아보시고 또 샐러드9 경기도 성남에 있는 판교에 있으니까 혹시라도 저희 구독자분들이 가시면은 반겨주실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저희 창풀 카페에 오시면 또 샐러드9에 대한 소식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샐러드 쪽에 창업 쪽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또 최승임 사장님께서 직접 답글도 달아주실 겁니다. 단순히 샐러드 가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쉬워 보이는 걸수록 결국엔 디테일에서 승부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뭔가 뭐 야채를 어떻게 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서 팔 거야 이런 것보다도 결국엔 그곳에서 살아남으신 분의 그 디테일한 그 세세한 오히려 이 사장님도 스스로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아신 다음에 또 준비를 하는 거랑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인터뷰를 토대로 어쨌든 새롭게 인연을 맺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샐러드9의 발전, 성장 지켜봐 주시고 소통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